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나에게 필요한 전동 킥보드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킥보드를 사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솔직히 전동 킥보드를 선택하실 때 보셔야 될 거는요, 내가 어떤 곳에서 어디까지 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그리고 주행거리는 왕복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 또한 알아봐야 되고요. 뭐 언덕길이라든지 등판역 같은 경우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동 킥보드를 추천해 드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전동 킥보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전동 킥보드의 원리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킥보드가 어떤 건지 본인께서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동 킥보드 원리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스로틀과 배터리, 컨트롤러, 모터 이렇게 총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로틀 같은 경우는 주행을 제어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모든 설정, 뭐 리밋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레이크 감도, 내가 주행을 얼마나 했는지 등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계기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계기판을 스로틀이라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발판에 위치해 있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이 킥보드가 주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부품인데요. 킥보드의 가격의 70% 정도가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페어라고 표기를 하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큰 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거죠. 다음으로 컨트롤러.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요. 이 스로틀을 땡기고 또 배터리를 뽑아서 컨트롤러 보내고 그 다음에 바퀴, 모터에다가 뭐 전기를 넣어주고 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뭐 브레이크를 잡으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전자식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제어해서 또 이제 모터에다가 또 보내가지고 뭐 이런 관리를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터가 있습니다. 자, 모터 같은 경우는요, 주행 속도와 등판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토바이의 c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55cc, 125cc. 그 cc가 전동 킥보드에서는 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와트 수가 높을수록 강력한 힘과 빠른 주행 속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다음으로 비싼 부품이 모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모터 이 두 개로 전동 킥보드의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하게 이렇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전동 킥보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해 보셨던 5.5인치 경량 킥보드라고 하는데요. 무게가 가볍고요. 바퀴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한 그런 킥보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8인치 전동 킥보드인데요. 보급형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적당한 마실 같은 거 가실 때 이 킥보드를 많이 구매하셔서 타시는데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하고요. 주행 성능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10인치 중기암인데요. 10인치 모델부터 되면은 이제 좀 중기암급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주행 속도가 꽤나 나오는 편입니다. 등판력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인치 같은 경우도요. 듀얼 전동 킥보드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듀얼 전동 킥보드 11인치 기암급 모델인데요.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동 킥보드 앞바퀴, 뒷바퀴 둘 다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런 싱글 전동 킥보드보다는 힘이 2배, 그냥 출력이 2배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제 11인치부터 13인치 전동 킥보드를 기아급이라고 부르는데요.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가격도 꽤나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좀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숙련자들이 많이 타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 5.5인치 경량 킥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인치 전동 킥보드인데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자, 모터 같은 경우는 350W 싱글입니다. 싱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나 뒤에 모터가 한 개 장착되어 있는 걸 싱글 모델이라고 합니다. 속도 같은 경우는요, 20km에서 최대 35km까지 나가는데요.
이거는 모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전동 킥보드, 모든 5.5인치는 35km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소한 15km에서 최대 많았을 때 35km까지 나갑니다. 주행 거리인데요. 주행 거리 같은 경우는 3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인치고요. 승차감은 생각 안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비싸다 싶으면 한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볍고요. 보관도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에 휴대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요. 작은 타이어에 장고장이 꽤나 많고요. 언덕이나 턱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해서 올라가거나 언덕은 못 올라갑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로주행은 웬만하면 도로주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민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용도는 가까운 거리, 왕복 10km에서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덕이 없는 곳에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실, 가까운 거리, 평지에서 제가 대학교 캠퍼스까지 간다. 혹은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가 왕복 한 10km에서 15km인데 버스 타기에는 좀 그렇고 걸어 다니기에는 멀고 했을 때 경량급 킥보드 타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인치 모델인데요. 보급형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경량급이랑 좀 비슷하게 저렴하고요.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모터는 500W 싱글 모터고요. 속도는 최대 35에서 40km 정도 나옵니다. 배터리 용량의 선택폭은 8A부터 21A까지 있고요. 주행 거리는 20km부터 시작해서 7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21A 기준에서는 70km까지 갈 수 있고요. 이거는 스펙상 70km 정도 갈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주행하는 습관에 따라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낮아지겠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속도를 내고 언덕길 오르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0km, 45km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단을 놓고 연비 주행을 했을 때는 한 60km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타이어 크기 같은 경우는요, 8인치부터 8.5인치까지 이렇게 장착해서 나오더라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타보니까 적당하다. 경량급을 타다가 8인치 전동 킥보드를 타시면요, 좋은 승차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처음 접하셨을 때는 그냥 적당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나오면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나노일 회사 이 8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만 한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킥보드는 뒤에도 또 서스펜션을 넣어가지고 승차감을 좋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적당한 무게입니다. 10kg 중반부터 시작해서 20kg 초반까지 나가는데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관하는 경우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용이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등판력을 갖추고 있고요. 휴대성이 적당합니다. 차에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집에 놔두기에도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요. 타이어가 좀 작아서 5.5인치보다는 크지만 타이어가 좀 작아서 턱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주행을 하기에는 속도가 최대 40까지 나는데 이것도 탑승자의 무게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한 30km 정도로 잡았을 때 도로주행이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용도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 타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왕복 35km에서 50km 정도 나오는 거리를 가실 때 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짝 언덕이 있어도 이 8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높은 언덕에서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마실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일상생활 하실 때 내가 미용실 갈 때 타고 학원 갈 때 타고 대학교 갈 때 타고 출퇴근할 때 타고 이렇게 하실 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10인치 전동 킥보드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전동 킥보드의 클래스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격이 비싸지고요. 70만원 후반대부터 10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싱글인데 1000W, 최대 출력 1600W까지 올라가고요. 8인치 모델에 모터가 2개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터 한 개가 그렇게 힘이 세고요. 속도는 40km에서 최대 80km까지 낼 수 있고요.
이거는 또 탑승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80km까지는 불가능하고 한 60km까지는 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배터리 용량이 13A부터 시작하고 21A까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3A 기준 40km 정도 갈 수 있고 그리고 21A 기준 8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계산하실 때 그냥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실 때는 마이너스 10km 생각해서 뭐 30km 그리고 21A 기준 한 65km에서 7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 크기는 10인치고요. 10인치부터는 승차감이 꽤나 좋아집니다. 제가 직접 8인치 모델을 타다가 10인치 모델을 탔을 때 와 이거는 승차감이 미쳤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렇게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장점은 안정적인 승차감입니다. 아무래도 적당한 턱은 그냥 넘어가도 서스펜션이 다 잡아주면서 10인치 큰 타이어로 무난하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승차감이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등판력 같은 경우도 저는 10인치 전동 킥보드를 탈 때요. 등판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보이는 언덕은 진짜 다 올라갔습니다. 언덕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때부터는 도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최대 속도가 뭐 6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요. 적절히 이제 50km 정도까지는 차량 속도를 맞출 수 있어서 도로 주행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10인치 모델부터는 무게가 조금씩 무거워지고요. 가격도 어느 정도 비싸집니다. 그리고 휴대성도 좋아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10인치 모델이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커집니다. 그래서 휴대성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10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용도는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일상생활 할 때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왕복 35km에서 최대 70km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실 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오르기 힘든 언덕. 근데 오토바이 사기에는 그렇고 차를 사기에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 친구 선택해보시면 굉장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딩을 하실 킥보드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입문용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듀얼급을 따라가진 못하지만 적당하게 라이딩을 할 때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인치 전동 킥보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싸고요. 보통 전동 킥보드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버스 타기는 싫고 걸어 다니기는 싫은 거리를 좀 가성비 좋게 출퇴근 용도 뭐 이렇게 하셔서 생각을 하실 텐데 100만원대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터는 이때부터 듀얼 모터를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1000W, 뒤에 1000W, 총 2000W 듀얼 전동 킥보드고요. 최대 출력은 3200W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청 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40km부터 최대 80km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70km 정도까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13A부터 21A까지 있고요. 제가 타는 모델은 21A까지 있고 뭐 다른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40km부터 80km까지 갈 수 있고요. 타이어 크기는 11인치입니다. 11인치부터는 그냥 승차감이 엄청 좋습니다. 진짜 타이어 크기가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타이어가 커서 승차감이 아주 좋고요. 안정적이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에 4개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하나, 둘,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승차감, 언덕 그냥 웬만한 거 다 올라갑니다. 그냥 언덕 만났을 때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하면은 언덕 꼭대기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 높은 곳에 산다 하실 때 구매를 하시면은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무게에 비싼 가격 그리고 좋지 못한 휴대성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동 킥보드가 크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지고 비싼 모터를 넣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그렇다 보면 휴대성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용도를 보면은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저는 어떤 용도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왕복 35에서 70km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오토바이가 오른 언덕은 다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딩을 하실 때는 중급자가 라이딩을 하실 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로주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뭐 50cc 오토바이나 CT100 이렇게 같이 출발했을 때 출발 가속으로는 오토바이들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출발 가속도 좋고 힘도 정말 셉니다. 자, 다음으로는 13인치 전동 킥보드고요. 이 전동 킥보드도 기안급에 속합니다. 가격은 아주 비싸고 150만원대 후반부터 200만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6000W 듀얼 전동 킥보드고요. 이 6000W라는 수치는 전격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는 한 8000W까지 최대 출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속도는 기본적으로 80km 이상 나가고요. 배터리 용량은 24A부터 시작해서 81.6A까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용량은 튜닝을 해서 100A 넘게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때부터는 튜닝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55km부터 시작해서 205km까지 아주 긴 주행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타이어 크기 같은 경우는 10인치 타이어를 넣을 때도 있고 11인치를 넣을 때도 있고 13인치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3인치 타이어로 제가 잡았고요. 모든 킥보드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준점을 13인치 타이어로 잡았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아주 좋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에 가위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유압서스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장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승차감, 그리고 탱크급 등판력입니다. 웬만한 오토바이 못지않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도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다 생각이 들고요. 단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체 무게가 5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힘들고요. 2층 이상 거주하시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비싸고 휴대성이 무겁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13인치 전동 킥보드의 용도로는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웬만한 용도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복으로 55km에서 205km 주행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꽤나 봤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언덕 모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바퀴가 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장거리 운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처음 13인치 전동 킥보드를 접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10인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단계별대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초기안급 전동 킥보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13인치를 먼저 구매를 하셨다가 너무 빨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인치 모델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에게 필요한 전동 킥보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선을 좀 잡았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표를 캡처해 두셨다가 오랜 기간 동안 내게 필요한 전동 킥보드가 어떤 건지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 가격 같은 경우는요, 제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경량 킥보드급 같은 경우도 100만원대까지 가는 킥보드가 있습니다. 정말 평균선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대면은 구매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 이렇게 제가 제 기준으로 그냥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정말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필요한 전동 킥보드 구입하셔가지고요, 안전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